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기자 TV의 한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재료 브리핑 시간을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재료 브리핑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그리고 그랩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아마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재료군들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확인 더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우리 두 번째 이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일단 뭐 이것도 뉴스에서도 한번 휩쓸었던 이슈인데, 일단 반도체를 또 오랜만인가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한정판 찍고 나서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 그런 시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적은 빈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를 갖고 왔는데요. 단순히 뭐 반도체가 좋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꾸준히 핫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필수적인 거다. 이 사실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D램 제품 현물 거래 가격 자체가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하락이 멈추고 자리를 잡아주는 시점에 들어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섹터를 볼 때는 이 D램 가격을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네, 반도체 D램 값에 따라서 마진이 또 얼마가 남는지 다를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또 이익이 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을 관심 있어 하시거나 혹은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항상 D램 가격에 대한 가격 추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사실 섹터 자체를 봤었을 때는 반도체 공급난 이슈는 여전히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를 대비한 투자 자체는 가시적으로 늘어나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기업군들이 거의 한 50%가량, 전년 대비 50%가량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하는 금액이 무려 173조 원가량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재가 나아질 수 있으면 키워드는 사실 대부분 다 나아졌죠. 그쵸? 예.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노출된 이슈를 보면은 뭐 D램 값이 139일 만에 뭐 반등했다. D램 값이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급 과잉이다. 이거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풀리겠다라고 하는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뉴스에서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과하다. D램 값의 이제 조정이 굉장히 과하다라고 하는 찰나에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투자하고 이제 미국에서 온 인센티브를 얼마 받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발표가 났죠. 5조 원이죠. 네, 20조를 투자해서 5조를 인센티브를 받는 거면 나쁘지 않죠. 네. 네.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고사양의 디스플레이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에 완전 근간이 되는 게 사실 반도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뭐 잠깐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산업 자체가 우상향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 부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5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한 VR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적이죠. 지금 관련 기업분들이 수혜를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산업 자체가 이제 개화하는 시점입니다. 이 산업이 개화하고 그에 맞춰서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투자로 인한 결과물이 나와주는 시점은 지금부터 1에서 2년 정도는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붙으면서 모멘텀이 다시 붙어버리게 되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섹터가 재평가를 받게 돼요. 섹터가 재평가를 받게 되면 그 섹터는 상당히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최근에 보여줬었던 섹터 자체가 OTT, 엔터, 게임 섹터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럼 반도체 섹터 자체도 그런 식으로 재평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럴 경우에는 그 섹터로 인해서 지수를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려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의 흔들림이 나아져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 섹터 자체가 조정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 이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섹터만큼 지금 상황에서 매력적인 섹터는 그렇게 많이 없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고점에서 막 이게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게 있습니다만, 뭐 지금도 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 섹터가 재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제 개인적인 근거는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지금 순이익하고 순이현금하고 영업이익을 따져보면 사상 최고입니다. 돈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기업이니까 돈이 많은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이 굉장히 짧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에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은 게 1월이고 지금 계속 이제 1년 내내 밀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재평가가 받는다면 충분히 삼성전자도 이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기대감이 좀 더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다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들하고 제가 말한 거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게 너무 섹터를 좋게 브리핑한 것 같아요. 그죠? 빠져나올 구멍 좀 만들어 볼까요? 근데 섹터가 방향성은 완전히 뭐 우상향으로 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내가 이 멀리 보는 시야가 부족하면 앞으로 매매를 할 때 반도체 장세가 왔었을 때 나는 소외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터가 주도하지 않을 때 그 전부터 미리 이 산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 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산업에 이 플로우가 왔었을 때 리듬에 맞춰서 시장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허빙제TV 주주분들한테 항상 듣는 얘기가 허빙제TV는 항상 한 발짝 빠르다죠.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모멘텀과 이슈 자체가 차후에 다 부각을 받아주면서 재평가를 받아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뭐 NFT 관련 이슈로 올라왔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마찬가지고 아직 홀딩 중에 있는 땡땡땡땡이라는 기업분들 또한 예전엔 조정폭을 보여줬으나 저희가 절반 수익 청산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란 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야? 메타버스라는 것도 사실 원래는 게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말이 메타버스지 그냥 그 가상 공간은 원래 있었다. 근데 시장에서 메타버스라는 뭔가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핫하게 땅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와 하는 건데 NFT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면 뭐 관련 기업군들 또한 조금 정리를 조금 이따가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김 대표님 어떤 모멘텀일까요? 저희가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고정된 것 같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업군들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들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SD바이오 센서. 네.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한 거고, 두 번째가 LG 디스플레이. 역시 이것도 또 메타버스랑 또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쵸. 세 번째 카카오 게임즈. 게임이겠죠. 네 번째 크래프톤. 역시 게임일 것이고, 다섯 번째가 KB금융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모두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만큼 이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포착한다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샀다 해서 저희가 리스트업을 한 게 아니라 최소 3에서 5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진단키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네 마네 할 때는 꼭 금융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담아두는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이었죠. 네. 이들이 순매수를 하는 기업분들이 지금 재료에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차익 매물을 쏟아내줄 수 있다. 라는 점도 한번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상당히 좋은 기업군들의 쇼커보다 같이 들어와 주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고사양 OLED를 뭐 애플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로 움직여줬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외국인들 특히 모건 쪽에서 쇼커보가 엄청 세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아마 새로운 이슈하고 신사업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이들도 재빠르게 시장이 조정 나와줄 때 빠른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간 관련주들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뭐 첫 번째로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상당히 강세 흐름을 금요일날도 보여줬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나 카카오뱅크 그리고 뭐 미래에셋증권,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 편입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수 편입하면은 이제 패시브 자금이 얼마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네. 외국인들의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럽죠. 이 공매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 중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특히나 많이 밀렸었고, 실제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매도도 많이 쳐놨었기 때문에 공매도로 돈도 벌고 밑에서 사서도 이렇게 돈도 버는 그런 또 기울어진 운동장에 좀 걸맞는 게 또 바이오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타버스 시대에는 반도체가 필수다. 관련 기업군들도 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핵심 기술이 이제 AR, VR이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또한 좀 증가하다 보니까 관련 기업군으로 수혜를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 칩 채용을 확대에 따른 어느 정도 테스트핀 그리고 소켓 수요 성장에도 어느 정도 중복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덕산 네오락스라는 기업이 조금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아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 보면은 사실 LG 이노텍 하면 우리나라에서 카메라 모듈 그렇죠. 네, 좀 이제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데 품질 또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데 사업적인 전략도 뛰어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도 부각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제로 브리핑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제로 브리핑에서는 더더욱 매력 있는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